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렇죠. 음, 사실 이러한 재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정당이나 뭐 좌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구청장이 되느냐,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달려 있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좀 취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군대 뭐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를 보면 일단 사람을 구한다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일단 재난관리 체계와 국방 체계에서 보면 목적은 같죠. 생명을 구한다. 자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에서는 목적이 같아요. 다만 그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재난관리는 말 그대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국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이것을 우리 국방, 군대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어 있냐? 국방부가 국방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방청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어떤 정부 조직법상에 있어서 별도의 기관이 아니고 행정부의 하나의 청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벌써 좀 말이 안 되죠? 국방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상이 그만큼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행정안전부의 국방청으로 소속되어 있고 심지어 국방청 소속의 군인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항상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투가 거의 뭐 지금은 실전이 특히 육군을 본다면 실전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어떤 사회에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병력을 놀리면 되냐? 여러 가지 일에 잡다한 일에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어, 연말 연시에 돈이 많이 오가면 요즘은 좀 뭐 요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석이나 어떤 설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이출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을 은행 앞에서 지키게 있게 한다든지, 군인들을 순찰을 돌리는 거예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좀 어이가 없죠.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우리 군인들을 이런 일에 시킨다고 하면, 이런 일에 투입한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아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마 비난을 받을 거예요. 군인들은, 군대는 만약에 일어날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고 항상 24시간 365일 대비하는 게 군인의 임무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게 어떻게 순찰 업무나 은행을 지키는 일을 맡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소방에는 일어나고 있다. 소방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냐 보면,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단편적인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만 관심을 갖지, 그리고 그 범위가, 재난이라는 범위가 국지적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일회성이죠. 그때만 관심 갖고 싹 잊어버려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평시 때를 비교해 보면, 재난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하고 어떤 무력 충동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재난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월등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응 체계는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재난에 관련돼서는. 물론 실제 전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평시인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너무 재난 관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적으로도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이 소속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폐해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것도 좋아요. 소속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자기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소방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방관의 업무가 아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소방관의 업무라고 하면 이게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게 법적으로 합법화돼서 기재가 돼 있어요. 소방법에 소방관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마치 군인에게 은행 순찰 업무, 범죄 예방 업무를 맡기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처럼 소방관들에게도 좀 인과성이 떨어진, 전혀 인간성이 없진 않지만 인간성이 아주 먼 이런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구조, 구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그 목적이죠. 자, 인과관계를 확장해 봅시다. 어떤 도로에, 지방 도로에 어떤 큰 물체가 떨어져 있다. 뭐 제가 직접 경험한 예시를 들어보는 게 낫겠죠. 어떤 분이 SUV 뒤에 SUV인데 그 뭐라고 그러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게 된 오픈되어 있는 벤 차량 있지 않습니까? 화물이 좀 실을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차량을 뭐 하여튼 거기에 냉장고를 싣고 가시다가 그 하천 밑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 교량 밑으로 약간 그 차고가 제한되어 있는 거기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걸려서 냉장고가 걸렸어요. 그 차고를 제한하는 어떤 구조물에 쇠 구조물. 그래서 그 냉장고가 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업무 누가 해야 되죠? 그분들이 자기네 힘으로 본인들 힘으로 노부부였는데 못 옮기시는 거예요. 냉장고를 들어서 차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시는 거예요. 이 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1번 소방관, 2번 경찰관, 3번 지자체. 누가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법적으로 보면 도로상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돼요. 그러다 플러스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교통통제가 필요할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차량의 흐름, 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와서 좀 차량을 좀 다른 쪽으로 가게끔 유도하고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그 장애물을 치우거나 치우기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민원 차원에서 실어 드릴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분들이 신고를 어디다 해요? 일단 119에 하죠. 왜? 119는 다 누구나 쉽게 전화를 하시니까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민원 차원에서 이제 해드였는데 이게 생활안전 구조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출동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인명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죠. 이렇게 따지면 모든 일을 소방관이 해야 돼요. 그죠?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나가서 들어줘요. 들어서 실어줍니다. 절차관을 통제를 하고. 구청, 일반 행정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 본연의 업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좀 이상해요, 뭔가. 자,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
싱크홀 말고 포트홀. 좀 패인 거죠. 좀 파였어요. 포장 부분이 좀 파였다 이겁니다. 신고를 합니다. 역시 119에. 뭐 112에 신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가봐야 될까요? 안 나가봐야 될까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운전하다가 그 피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운전 조작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근데 원인이 그 포트홀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인도에 마찬가지 포트홀이 생겨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졌다, 다쳤다. 소방관이 하게끔 소방관도 출동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 지령을 내리죠. 상황실에서 출동해서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이제 채운다든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꽃가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 직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구청 직원이 빨리 나올까요? 구청 직원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죠. 또 거기에 어떤 공사업체, 계약된 공사업체, 외부업체, 용역업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업체는 이게 뭐 항상 소방이나 경찰처럼 항상 항시 출동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요. 무작정. 그러면 그만큼 소방 출동대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자리를 일탈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관 입장에서는, 출동대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죠. 전신주에 스파크가 튄다. 이런 신고도 상당히 많아요. 비 오는 날에. 생명의 화재로 확대돼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죠? 출동을 해요. 또 가서 하는 게 뭐다? 한전 직원 기다리는 거다. 한전 직원이 빨리 옵니까? 역시 한전 직원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오는데 빨리 와요? 빨리 안 오죠? 최소 30분. 바쁠 때 1시간 이상.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이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거라 이 예시까지 들어보이겠습니다. 배수, 풍수에 따른 배수를 해야겠죠. 그 배수 업무 어디 업무일까요? 예측하실 수 있겠죠? 구청 업무입니다. 지자체 업무. 풍수에 따른 배수.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있는데 재난 상황이 아니에요. 태풍이 오거나 뭐 그런 홍수가 들이닥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 관리를 안 해서 수도가 새서 지하에 불이 찼다. 그거 원래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내 건물이니까 본인이 건물주가 해야겠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물이 들어찼다.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활동, 소방 지원활동이라고 해서 배수 업무까지 소방이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풍수에 따른 배수는 구청 업무인데 그거를 지원해주는 업무를 지원 업무라고, 소방 지원 활동이라고 해서 소방에 명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도 배수 펌프 몇 개가 있어요.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여튼 뭐 자, 결론만 얘기해서 비가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좀 찼습니다. 인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119에 합니다. 119. 근데 119 입장에서는 구청에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우린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문제인데 지원 업무라고 하면 구청에 의해서 통보가 올 경우에 지원 요청이 올 경우에만 지원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배수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이게 토스하기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전화하기도 좀 전화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토스하기도 좀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나가요 또. 그래서 배수 펌프 돌리고 현장에 있습니다. 또 오기도 그래요. 그냥 올 수도 없어요. 시민한테 맡겨서 이거 배수 작업하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방관이 없어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구조를 해야 될 정도로 재난이 커져서 정말 소방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소방관이 없다. 왜? 이런 쓸데없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곳에 단아가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이게 팍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규모가 커지는 거죠. 물의 수위가 천천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어느 정도 이제 가득 차게 되고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의 재난 상황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계적으로 이제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벌써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방관이 벌써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소방관이 해야 되는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그런 일에 소방관은 배치할 수가 없다. 시스템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드리다가 제가 말씀 좀 건너뛴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인 인식이 그거예요. 야, 니네 소방관 불 맨날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에? 매번 출동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매번 출동해도 다 그게 불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불이 났다고 해도 그게 뭐 대규모는 아니지 않느냐? 잠깐 뭐 그냥 소방호스로 이렇게 뿌리면 불 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박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자꾸 소방관들한테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일이라는 거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수 작업이라든지 도로 관리 작업이라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구청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훌륭하신 이 공무원분들이 일반 행정직 분들이 본인은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원인은 그거밖에 없는데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하기가 싫으시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 업무긴 해. 내 업무긴 해. 근데 하기가 싫어. 떠넘기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떠넘겼느냐? 소방법에 이런 일을 하도록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시키는 거죠. 왜? 소방관이 지방직이었으니까. 소방관을 누가 뽑아요? 시도지사가 뽑게 돼 있으니까 임명권자잖아요. 월급도 주고 예산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거예요. 거부하면 이렇게 전화가 오죠. 이거 우리 일 아닙니다. 출동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서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규정이 돼 있다. 법에 나가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청으로 독립을 했을 때도 이 소방관을 국가직화 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끝까지 완전한 지금 소방관이 이제 국가직화된 건 아니죠. 일종의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방관은 국가직이지만 지방으로 파견되어 있는 뭐 이런 식이에요. 좀 우습죠. 국가직이긴 한데 파견을 지방 시도로 가서 지휘 감독은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지사. 지방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에서 놓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잡일을 할 자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5분 대기조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소방이 본연의 업무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트홀이 생기거나 도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이 업무다. 구청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되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외주 실제로 그런 작업을 조치를 하시는 분들은 외부 업체 뭐 계약직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반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가갖고 포트홀 막 메꾸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뭔가 하여튼 관리하시는 분들이 24시간 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힘들고 둘째 교대 근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죠. 현장 업무.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급을 그 자리를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죠. 그런 직은 한직으로 여기게 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번 오송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얼마 전에 더 전에 있었던 강남 침수 사건 있었죠. 그때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왜 사람까지 죽게 되느냐. 저는 100% 장담하는데 소방관이 소방의 본연의 업무를 못해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다른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 때문에 이런 사망사고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비 오죠? 비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거의 100% 소방관들 구급대원이 거가서 배수 작업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건 빼고 거의 가용한 소방관들이 다 그냥 생명과 인명구조와는 상관없는 데 가서 다 투입돼서 거기서 작업하고 있다가 정작 사람이 빠져 죽는 일이 생기면 익사하는 사고가 생기면 거기 출동이 지연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비응급 신고, 비긴급 신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소방관이 생명, 인명 구조와 관련된 거는 하면 안 된다. 잘라내야 된다. 단순 배수 작업, 지금 생활안전 구조라고 되어 있는 동물 구조, 동물 포획이죠. 동물 포획. 아무리 이 동물 포획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물 포획이 위협하죠. 위협을 하더라도 지금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 하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방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데 다 그것도 동물 포획도 위협하더라도 이 동물이 위협적이더라도 다 소방관이 하지 말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 도로 위험물 다 구청.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더 명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지금도 법에는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배수 작업도 구청에서. 그래서 기존의 소방관이 해왔던 비긴급, 비응급 활동들을 별도로 떼어내서 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게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별도의 어떤 출동대를 담당 업무, 이 업무만 할 수 있게끔 어떤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정을 해서 시도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뭐 저도 막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방범 순찰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영국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 경찰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순찰 활동, 방범 순찰 활동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준 경찰 조직인데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별도의 조직을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 하기 어려우시니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하게끔 좀 고용 좀 보장해주고 좀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소방관은 인명구조 활동에만 평상시에 활동을 안 해더라도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 체계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업무 분야 범위는 그렇게 나눠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게끔 완전 띄어내야 돼요. 어디서 띄어낸다? 행정안전부에서 띄어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게 지금 행정이 위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때뿐이다. 단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의 일부 분야가 아니라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급 부를 신설해야 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재난관리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난관리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재난관리 평상시에는 화재구조 구급을 하고 소방청은 평상시에는 화재구조 구급 활동을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이 재난관리법에 이제 있는데 통제단의 대형 통제단 인명구조를 전담을 하는 통제단을 가동하게 통제단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평상시에는 소방관이지만 소방청 소방서장이지만 재난 상황일 경우에는 마치 군대에서 평상시하고 계엄령 상황이 다르듯이 평시 상황하고 재난 상황 시에 그 업무가 좀 확대되는 거예요. 통제단장이 되면서 이렇게 좀 구별을 줘야 된다. 확실하게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재난관리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재난관리부 공무원을 따로 뽑는 겁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 뽑지 말고 재난관리 업무만 전담해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지금도 뭐 처음에 공무원이 돼서 어디 문화체육부 공무원이 되면 거기서 평생 쭉 있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임명 자체를 재난관리부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해도 진급할 수 있게끔, 장관할 수 있게끔, 차장할 수 있게끔, 차관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재난 업무만 하더라도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재난관리 업무만 하면 고위직 돼요? 못 되죠. 그래서 이 재난관리 체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 준비, 대응, 복구 이게 재난이 발생할 거를 예방한다, 준비한다, 대응한다, 복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방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뚝을 쌓는다. 이게 예방이고 준비는 어,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예방 상태를 뚝이 잘 쌓여 있나 혹시 금간대는 있지 않느냐 이런들 보고 혹시라도 그 뚝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피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해서 어떤 사람들을 좀 대피시킨다든지 위에 뚝 위에다가 어떤 모래주머니를 더 싼다든지 뭐 이런 게 준비고 대응은 실제 발생한 다음에 인명 구조를 뭐 하고 뭐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뭐 물길을 더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응이고 복구는 말 그대로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예. 무너진 뚝을 다시 복구하는 이런 게 복구예요. 예방, 준비, 대응, 복구 이런 건데 대응을 보통 이제 소방관들이 하죠. 인명구조의 목적 차원에서 인명구조 차원에서 예방, 준비, 복구 다 이걸 다 지금 일반 행정직에서 하고 대응만 주로 이제 소방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이게 행안부에서 예방, 준비, 복구. 복구만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예방 준비를 재난관리부에서 신설해서 맡기자 이겁니다. 하천 뭐 이런 거죠. 건축 뚝에 대해서 뚝을 쌓는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100년에 한번 풍수해를 예측해서 수위를 예측해서 높이를 산정하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이런 거는 일반 행정에서 건축과 뭐 이런 데서 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재난관리부로 넘기는 거죠. 야 이쯤 하면 되겠냐? 이 정도 높이?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이거 안 돼. 이거 더 높여야 돼. 뚝의 높이를 더 높여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판단을 해서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 이제 건축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업무를 좀 나눠줘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예방, 준비, 대응, 복구가 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지금 말로 지금 체계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방이 잘못된 건지 준비가 잘못된 건지 대응 소방관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사람들이 죽은 건지 다 같은 조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방 준비 다 대응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된다. 좀 나눠줘야 된다. 결론입니다. 지금의 재난관리 체계, 소방 체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재해, 악몽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소방관은 인명구조 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의 것은 지금 규정한 대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관련 규정을 바꾸고, 또 공무원들이 재난관리 업무만 전념할 수 있게끔 재난관리부를 신설해야 된다. 재난관리부 신설을 해서 공무원들이 구급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시작해서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 재난관리부에 소방청을 둔다.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